자,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좀 재밌는 퀴즈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beating a child 할 때 요거의 해석을 한번 보죠. 요 놈이 우리가 동명사로 ing를 썼기 때문에 요 뒤에가 목적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동사인지에 목적격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많이 연습했었죠. 다시 말하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것을 가지고 때리는 아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sleeping baby라고 할 때 얘는 아이를 재우는 것이에요? 잠자는 아기예요? 그죠? 잠자는 아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똑같이 때리는 아기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때리는 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아기를 재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아기라고 할까요?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완전 차이가 있죠. 이 같은 경우에 아이를 때리는 것이라고 하면 애가 있는데 애를 막 두드러 패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그런데 때리는 아이는 애가 주위를 막 두드러 패고 다니는 약간 비행청소년 같은 애잖아요. 뜻이 반대가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어떨 때 얘는 때리는 아이고 어떨 때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바로 이게 문법이죠. 그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문법을 모르면 그냥 느낌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그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요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를 한번 배워볼까요? 자,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를 배웁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격이 있죠. 목적격. 그에 반해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격이 없겠죠. 뭐 아기 뒤에 무슨 목적격이 있겠어요. 그죠?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해볼까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그래서 재빠른 화살. 괜찮죠? 근데 동명사는 빠른 달리는 것, 말이 안 되죠. 빠르게 달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부사가 동명사를 꾸며줍니다. 마지막. 자, 명사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관사, 정관사라고 하는 바로 관사가 있죠. 관사가. 그런데 동명사는 앞에 관사를 쓰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이름을 동명사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두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명사가 명사의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뒤에 목적격을 취하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건 어떤 품사의 속성이에요? 바로 동사의 속성이죠. 동사의 속성. 동사로 명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사와의 공통점은 1도 없고 오로지 동사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를 가지고 준동사라고 했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명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까 배웠잖아요. 동명사를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명사의 공통점인 명사의 위치입니다. 동명사가 명사의 위치에 그대로 활용된다라는 것 말고는 동명사를 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점을 앞에서 정리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면서 이걸 통해서 왜 이 놈을 때리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을 다시 한번 3번의 내용에서 관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명사는 앞에 관사가 있는데 동명사는 관사가 없다. 그래서 관사의 속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관사라고 하는 것, 어와 더는 바로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다.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다. 그죠? 관사를 보면 뒤에 명사를 예상한다. 자, 조금만 올려서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한번 퀴즈를 한번 적을게요. 쌤이 그냥 대충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 뒤에
자, 명사, 명사, 더, 명사,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보이죠? 명명, 더, 명명. 자, 동사 뒤에 명사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은 명사가 4개예요. 명명, 명명. 아니라고요. 이게 있잖아. 관사를 보면 뭐라고? 새로운 명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관사가 2개죠? 그러면 얘는 명사 하나, 명사 2개라고요. 선생님 왜 명사 명사인데 왜 명사 하나라고 해요? 합성 명사 같은 거겠지. 뭐 책, 가방. 이게 되죠? 책상, 다리.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사가 2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밑에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형용사, 명사라면 관사는 A, B, C 중에 어디 들어갈까요? 조금 어렵다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EX. 자, 생각해 보세요. 예쁜, 우산 하면 관사가 1번, 2번, 3번 어디 들어갈까 이거지. 이게 형용사, 명사 똑같잖아. 그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예쁜 우산은 곧 우산이죠. 그죠? 이게 우산이잖아, 우산. 그러니까 새로운 명사의 시작 1번. 어디? A번이 정답이다. 괜찮죠? 자, 기억해. 관사 보면 뭘 생각한다고? 새로운 명사의 시작. 관사 보면 새로운 명사의 시작. 기억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왜 이놈을 때리는 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냐 이거지. 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관사가 살짝 보이죠? 자, 때리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뭡니까? 형용사 명사죠. 형용사 명사잖아. 그죠? 근데 형용사 명사라고 하기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에 어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 만약에 얘가 얘를 수식하는 그랬다면 형용사 명사가 하나의 명사니까 관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었어야지. 어떻게? 여기에 붙어서 beating child 이렇게 써서 이렇게 꾸몄어야지. 이렇게. 어디에? 여기에 써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사 하나를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문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동명사와 분사의 차이점을 가게 됩니다. 아까 쌤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동명사는요, 좀 문법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럭처 그래머라고 해서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들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있거든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요, 문장 해석이나 영작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스트럭처 그래머, 뼈대 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명사는 나머지에 비해서 양도 좀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법들이 있는데 동명사는 주로 내용이 뭐냐면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어떻게 구분되게 하는 문제라든가 동명사하고 분사는 똑같은 ing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동명사 주요 내용이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신의 색깔이 조금 약한 문법에 가깝죠. 그죠? 다른 문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 내용들인 거예요.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와 분사는 똑같이 ing가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거야? 자, 그 내용.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앞에서 배웠어요. 비동사 뒤에 ing가 동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사 진행형일 때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하나 배웠죠. 그죠? 요거 배웠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동명사라고 한다면, 이 ing가 동명사라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 명사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 자리. 방금 봤던 어디? 비동사 뒤에 SC 자리.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 마지막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기억나죠? 네. 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품사와 교육에서 다루었는데 형용사 기능이죠. 형용사 기능. 그러니까 누구를? 명사를 수식하죠?
비동사 뒤에 얘도 물론 주격 보호가 되긴 합니다만 보통 요 놈은 진행형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쓰겠죠? 여기 있는 중이다. 괜찮죠? 네. 자,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바로 이놈이 문제. 이놈. 별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똑같이 요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생긴 게 관사 붙고 ing 명사, 관사 붙고 ing 명사.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한 놈은 동명사고 한 놈은 분사야. 이게 어려워. 이게. 그죠? 아, 또 뭐예요? 좀 복잡한데? 맞아요. 좀 복잡한데 요걸 알아야 분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분사의 주요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동명사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분사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밑에 이 분사부터 해볼게요. 분사 봐봐. 이게 분사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 얘가 얘를 이렇게 꾸미는 분사. 그죠? 분사일 때는 기억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주체야. 주체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하느냐. 됐어요? 여러분 봐봐. 얘가 분사라고 했잖아. 분사.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주체라고. 외워. 이 용어를 외워야 돼.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주체. 표현을 외우라고. 그죠? 분사라면 누가? 수식받는 명사인 베이비가 주체. 아기가 주체니까 누가? 아기가 잔다.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돼. 아기가 자는 거 맞죠? 선생님, 근데 동명사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뭐 분사니까 동명사가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데 이 경우는 봐봐.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또 이게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라고 했잖아. 왜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인지 두 가지 다 설명할게. 잘 들어봐봐. 똑같이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주체가 돼야 돼. 그러면 방이 기다린다. 방이 기다린다. 이게 주체가 돼야 되는데 방이 기다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분사가 아니야. 분사가 아니라니까. 그럼 동명사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요, 방금 동명사라면 명사의 자리에 위치한다고 배웠는데, 이거는 무슨 자리인가요? 이거는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무슨 자리인가요? 저 ing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정말 현명한 질문이에요. 자, 요 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비동사 SC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동명사라고 하냐면, 원래 형태가 바로 room for waiting이에요. room for waiting. 그래서 뭐야? 명전명. 전치사 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든. 기다림을 위한 방. 괜찮죠? 네. 기다리는 것을 위한 방. 그러니까 이때 ing가 무슨 ing야? 바로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나온 동명사예요.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나온 동명사. 바로 동명사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자, 어떻게 접근하냐면 분사인지 먼저 확인해. 소거법이 훨씬 빨라. 그래서 뭐뭐가 뭐뭐한다. 수식받는 명사가 주체라는 이론을 기억해. 수식받는 명사가 주체야 분사라면 아기가 잔다. 성립되지. 그럼 분사야. 근데 방이 기다린다. 성립 안 되잖아. 그러면 동명사인 거야. 근데 동명사가 어떤 형태의 동명사예요? 어떤 위치의 동명사예요? 할 때는 뭐야? room for waiting. 전치사 for의 목적격인 ing로 나온 전치사의 목적격 동명사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퀴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쌤 퀴즈를 안 만들어놨네요. 옆에다가 퀴즈를 한번 써볼까요? 퀴즈. 네. 자, 흡연실이라고 할 때 스모킹 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담배 피는 방. 자, 요 놈은 ing가 무슨 ing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 줍니다. 됐어요? 자, 분사인지 확인해 보자. 분사라면 어떻게 돼?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주체. 그래서 방이 담배 핀다. 뭔 소리야 이게. 방이 담배 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동명사인가? 자, 동명사라면 만들어 봐야 되지. 어떻게? room
for smoking.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 흡연을 위한 방 맞죠? 가능하단 말이죠. 자, 동명사 ing다. 괜찮죠? 요렇게 우리가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